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이현주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생 김희은입니다. 저는 오늘 블락포폴리머 기반 탄소 단체의 코어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MFC 성능에서 특히나 물질 전달 현상을 굉장히 개선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PMFC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하여서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다양한 연료전지 중에서도 PMFC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무게로도 높은 파워 덴시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 상대적으로 60에서 120도씨 정도의 낮은 구동 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구동 온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물로서는 물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휴대용 전원 장치, 그리고 운송수단 또는 가정용 연료전지 등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IV 커브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연력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볼티지인 1.23V에 비해서 약 30에서 40% 정도의 볼티지 로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연료전지 환원국에서 일어나는 산소 환원 반응의 느린 키네틱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값비싼 백금 기반의 촉매들이 환원국에 다량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촉매 스택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촉매층의 가격이 약 40% 정도로 총 스택 가격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2020년의 현황이 까만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DOE에서 정한 그 얼티밋 타겟에 비해서는 그 코스트와 듀러빌리티 측면에서 모두 현저히 아직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촉매 분야에서 촉매의 성능과 듀러빌리티, 코스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타겟을 정해서 다양한 세계적인 연구진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계에 보고된 그 연료전지 촉매의 활성을 정리한 표를 보시게 되면 연한 회색으로 표시된 이 바 그래프의 경우에는 하프셀 단위에서 측정된 촉매의 인트린직 액티비티가 되겠고, 이 진한 까만색으로 나타낸 것이 실제 싱글셀에 넣어서 표시한 MEA 성능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회색 바 그래프가 굉장히 높은 매스 액티비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MEA 단계에서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프셀 단계에서 보인 성능이 MEA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 하프셀과 MEA의 그 반응 구동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프셀의 경우에는 이렇듯 용액 속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이 그 액상의 일렉트롤라이트와 촉매층의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것과 반면에 이제 MEA의 경우에는 솔리드 상태의 일렉트롤라이트를 사용하고 이 가스와 촉매와 그 아이오노모가 만들어내는 트리플 페이즈 바운더리가 잘 형성되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페이즈 바운더리를 옵티마이즈 하여야지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나였던 촉매의 인트린직 액티비티를 잘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MEA 같은 경우에는 하프셀에서보다 더 큰 파워 덴시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하이 커런트 덴시티 영역에서는 물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여서 트랜스포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푸어 모폴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프셀에서의 인트린직한 액티비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푸어 모폴로지를 통해서 트랜스포트 현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2020년도에 EES에 퍼블리시한 페이퍼를 살펴보시게 되면 단 1%라는 굉장히 적은 PT 함량으로도 그 상용 PTC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상용 20% PTC와 비교했을 때 20분의 1 백금 사용량으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냈을 뿐만 아니라 하프셀에서도 굉장히 구에 버금가는 높은 매스 액티비티를 보였고, 특히나 연료전지 분야에서
얼로이 촉매가 가지는 전이금속 용출 문제를 이 얇은 카본 쉘을 통해서 막았기 때문에 높은 듀러빌리티를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구에서 소개한 촉매가 가진 인트린직 액티비티를 가져감으로써 그리고 이 초저백금 촉매가 가지는 한계인 물침 전달을 개선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 촉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촉매 설계 스트래티지를 설명하자면 이 하이컬드 덴시티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의 키네틱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이전의 컨덕티비티도 중요하게 되고 이 하이컬드 덴시티에서 나타나는 매스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공급과 생성된 생성물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어 구조를 튜닝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블락코폴리머 기반 탄소 입자에서 그 블락코폴리머의 분자량을 변화해 줌으로써 이 포어 사이즈를 조절하는 식으로 촉매를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촉매 합성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본 단체의 합성은 카이스트 김범준 교수님 연구실에 이영준 박사님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멤브레인 에멀지피케이션 방법으로 그 오일인 워터 드랍렛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학 촉매로서는 사실 전기 전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도성 확보를 위해서 900도씨에서 카본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카본화 과정에서 고분자가 모폴로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두 단계로 UV 이레디에이션을 통한 프리크로스 링킹 그리고 프리딜 크래프트 반응을 통해 하이퍼 크로스 링킹을 진행시킨 후 카보나이제이션을 진행하여서 이러한 고분자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끔 함과 동시에 전기 전도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블락코폴리머의 PDMS 부분을 애칭을 하여서 기존에 PDMS가 있던 부분이 녹아나가면서 포어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응자리인 PT를 올려주기 위해서 IWI 메소드로 1%를 감지하고 리덕션 과정을 통해 그 파이널 파우더를 얻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락코폴리머의 분자량을 조절함으로써 그 포어의 사이즈를 13나노미터에서 63나노미터까지 변화를 주었고 이러한 다양한 촉매들을 통해서 물질 전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전극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촉매 잉크를 멤브레인에 바로 스프레이하여서 만드는 CCM 메소드를 통해서 전극을 합성하고 극을 만들었고 촉매 잉크의 경우에는 합성한 촉매와 벌칸 카본을 3대1로 섞어준 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법인 DI 워터와 APD 믹스처를 사용하여서 IC 레이시오 0.8로 촉매 잉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촉매의 로딩량을 살펴보게 되면 에노드 쪽에는 20% PTC를 모두 0.2mg PT per 제곱센치로 뿌렸고 캐소드의 경우에는 합산된 촉매는 0.01로 굉장히 적은 백금량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탄소 단체의 모폴로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TM 이미지의 경우에는 PT를 감지하기 전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BCP의 몰리큘러 웨이트가 커지는 그림이고 확실히 다양한 블락코폴리머 몰리큘러 웨이트를 사용하였을 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파티클 내부로도 쭉 이어지는 채널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포어의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BT 아이소tom을 분석을 하였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히스테시스 룹이 있어서 오픈된 포어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블락코폴리머 분자량이 커질수록 더 큰 서피스 에리어와 포어 볼륨 그리고 포어 다이아미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촉매들을 그 포어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CMC 13, 23, 40, 63으로 명명을 하였고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T까지 얹은 촉매의 반응자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TEM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구형의 구조가 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안에 포어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ES 페이퍼에서 마찬가지로 얇은 카본실이 그 PT 아이런 얼로이를 감싸고 있어서 그 아이론의 용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되었고 매핑을 통해서 이 자그마한 파티클이 사실 아이론과 PT 얼로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인스 분석을 통해서는 PT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보았는데요.
이 분홍색 PT 포일과 비슷한 수준의 화이트 라인 인텐시티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OR을 분열해서 이 PT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메탈릭할수록 반응이 좋아진다는 연구를 통해서 높은 OR 활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촉매의 인트린직 액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헵젤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퍼클로릭 애시드 솔루션에서 진행을 하였고 만사이클의 ADT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이 실험 결과값을 바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니셜 액티비티를 모두 보이는 것을 통해서 PTC 대비 굉장히 좋은 반응성을 가지는 자리인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만사이클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반응성이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카본실로 인한 듀러빌리티 증진 효과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MEE 테스트로 넘어갔는데, 먼저 수소 산소 조건에서 돌린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포 사이즈가 커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성능을 관측할 수 있었고, 이때 제가 사용한 PT 로딩량이 PTC 대비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만색 실선이 PTC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 전달 부분에서도 PTC보다 높은 성능이 나타났고, 키네틱 부분에서도 매스 액티비티가 MEE인데도 불구하고 3.6이나 높은 수치 나타나서 저희가 논문을 내는 시점에서는 거의 월드 레코드를 보고 했었고요. 산업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에어 조건의 경우에는 에어이기 때문에 반응물인 산소의 양이 더 적어서 물질 전달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어 조건에서도 PTC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서 확실히 물질 전달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때도 동일하게 그 포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성능을 보고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포 사이즈에 따른 성능 개선의 조금 더 원인을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오버볼티지를 제가 분리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그 IV 커브의 S자 커브에서 그 컬티베시티가 낮은 영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촉매의 인트린직한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리전으로 볼 수 있고, 중간에 리니어한 부분은 컨덕티비티에서 오는 오믹 리전, 그리고 하이 커런트 덴시티 리전에서는 물질 전달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타펠 슬롭과 EIS 등을 측정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오버볼티지를 다 분리를 하는 그런 계산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 산소와 에어 조건뿐만 아니라 60% 산소 그리고 40% 산소 조건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 바 그래프의 가장 윗부분이 옥시전 레지스턴스, 두 번째 부분이 프로톤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오믹, 그 다음에 키네틱이라고 보셨을 때 이 오버 포텐셜을 보시게 되면 이때에도 역시 포 사이즈가 커질수록 옥시전 트랜스포트 레지스턴스와 프로톤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의 함량과 상관없이 모든 조건에서 항상 이 포 사이즈가 클수록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O2 개인의 경우에는 물질 전달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는 방법인데, 그 산소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와 에어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의 차이 값을 보는 것으로 이 차이가 클수록 물질 전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쁜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포 사이즈가 클수록 O2 개인이 낮은 것을 통해서 포 모폴로지 조절이 물질 전달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연구 소개는 여기까지이고, 포 사이즈의 튜닝을 통해서 물질 전달이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1000나노 정도의 어떤 매크로 포어가 형성이 되었을 때 프로톤의 공급과 또 산소의 공급이 모두 다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본쉘을 통해서 듀러빌리티를 굉장히 개선시켰고, 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AEM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 식구들 사진과 연구에 도움 주신 교수님 두 분, 그리고 코어커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사실 저희가 앞발표가 조금 일찍 끝나서 질문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네, 혹시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김덕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축하드리고요. 보면은 포어 사이즈가 커질수록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레인지 조금 더 넓게 해보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고분자 합성 단계에서 저희가 80나노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으나 이제 합성 단계의 어려움 때문에 진행을 해보지 못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카탈리스트 잉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오노머끼리 어떠한 애글로메레이트를 성능하는데 그게 한 10에서 100나노 정도까지 뭉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마크로포어를 쓰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촉매 합성법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큰 포를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질문인데요. 저는 특히 아까 전투를 다 재밌었지만 오버 볼티지를 영역을 나눠서 이제 그 효과를 정량화하신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제가 사실 추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의 경우에는 키네틱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을 다 따로 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스테이션에서 그 하이 프리퀀시 레지스턴스의 경우에는 시장 측정과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EIS를 통해서 폴톤 레지스턴스를 제외해주고 앞부분을 탑별수로 그려서 키네틱을 구한 다음에 총 오버볼티지가 사실 키네틱과 오믹과 트랜스포트 레지스턴스 모두는 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키네틱과 오믹만 구하게 되면 나머지 오버볼티지가 트랜스포트로 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연력학적으로 가능한 값에서 이제 오믹 레지스턴스를 빼주고 포톤 레지스턴스를 빼주고 키네틱을 빼주고 해서 트랜스포트 레지스턴스를 구했습니다. 하나씩 제외하시는 방법. 네, 자세한 설명은 사실 논문의 서플리멘터리에 적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